밤에 피어나는 서늘한 기록, 야담체입니다. 지금 그 비밀의 문을 엽니다. 거울 조각 속에 여자가 갇혀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유리를 두드리고 입을 크게 벌리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눈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의 얼굴을 하고 바깥을 걷는 것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여자가 어떻게 거울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여자는 모르고 끌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면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설화는 이현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잊으라고 했습니다. 세월이 약이라고 했습니다. 설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매일 밤 이현의 이름을 속으로 불렀습니다. 잠들기 전에 한 번, 새벽에 깨어나 한 번, 꿈에서 그의 얼굴이 보이면 또 한 번. 이현, 이현아. 7년 동안 그 이름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불렀으니 혹시 저승에서도 들리지 않았을까요? 여름 밤이었습니다. 설화가 자리에 누우려는데 방문 밖에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비린내였습니다. 연못에서 나는 그 냄새였습니다. 이현의 주검이 떠올려진 날 코에 박혔던 그 냄새였습니다. 설화는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문지방 앞에 홀레복이 놓여 있었습니다. 붉은 화롯이었습니다.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7년 전 이현이 연못에서 건져 올려질 때 입고 있었던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설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설화가 그 옷을 보며 느낀 첫 번째 감정이 공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가움이었습니다. 이현이 왔구나. 설화는 그 생각을 즉시 눌러 삼켰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그 감정이 한번 올라온 이상 다시는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옷깃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또 다음 날 아침 설화는 경대 앞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빗으려고 빗을 들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손을 들었는데 거울 속에 설화가 따라 들지 않았습니다. 한 박자, 딱 한 박자 늦었습니다. 설화는 빗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울 속 설화도 따라 내려놓았습니다. 역시 한 박자 늦게 설화는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거울 속 설화는 아직 빗을 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무너졌습니다. 설화는 천천히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거울 속이 따라 들었습니다. 왼손을 올렸습니다. 따라 올렸습니다. 느렸습니다. 마치 거울 속에서 누군가 설화의 동작을 보고 그것을 따라하고 있는 것처럼 설화가 웃어보았습니다. 거울 속은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조금 기울였습니다. 설화는 고개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울 속 설화의 뒤편, 어둠이 짙게 깔린 자리에서 형체가 하나 움직였습니다. 흰 옷이었습니다. 젖은 채로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현이었습니다. 죽었을 때의 얼굴이었습니다. 창백하고 축축하고 눈이 너무 크게 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이 설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그 눈으로. 설화야.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설화는 비명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거울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현의 얼굴에서 시선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7년 만이었습니다. 7년 만에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었습니다. 두 감정이 동시에 설화의 가슴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설화는 그 자리에 앉아 이현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뺨에 눈물이 흐르는 것을 뒤늦게 느꼈습니다. 왜 온 거야? 왜 이제야 온 거야? 설화는 경대에서 물러났습니다. 방 한 귀퉁이에 등을 붙이고 무릎을 안았습니다. 이현이 사라진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밤에도 올 거야? 이것이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반가워한 것이었고 두 번째 실수는 다시 보고 싶어 한 것이었습니다.
이현은 다음 날도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설아는 매일 밤 경대 앞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워서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조금 더 가까이 앉았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손을 무릎에 올리고 앉아 이현의 입 모양을 읽으려 했습니다. 이현은 매번 같은 말을 했습니다. 설아야, 보고 싶었다. 설아는 그 말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7년 동안 설아도 보고 싶었습니다. 매일 밤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현도 그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 어딘가에서 열흘이 지났을 때 이현이 처음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거울 쪽으로 설아를 향해. 설아는 자기도 모르게 손을 들었습니다. 거울 유리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거울 속 이현의 손이 반대편에서 맞닿았습니다. 유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손이 포개졌습니다. 설아의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현아, 나야. 그때였습니다. 거울 속의 설아가 웃었습니다. 현실의 설아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울 속 설아는 설아가 아닌 것처럼 아주 넓게 입꼬리가 귀 밑까지 올라가는 방식으로 웃었습니다. 현실의 설아는 그 웃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눈이 이현에게만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실수였습니다. 거울 속에서 진짜 위험한 것은 이현이 아니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을 무렵 마을 안악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아가 요새 이상하지 않소. 얼굴이 너무 창백해. 손이 차갑더라. 한여름인데 손이 얼음장 같아. 몸에서 이상한 냄새 안 나요? 물비린내 같은 거. 설아는 듣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손끝이 파랬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밥 대신 물을 마셨습니다. 꿈에서는 매일 거울 속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의 이현은 점점 생기가 돌았습니다. 설아가 창백해질수록 이현의 뺨에 핏빛이 돌았습니다. 설아가 차가워질수록 거울 속 설아는 따뜻해 보였습니다. 설아는 알아차렸습니다. 나의 것이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설아는 경대에 천을 씌웠습니다. 구석에 밀어두었습니다. 사흘을 버텼습니다. 사흘째 밤, 천 아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물방울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리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미세하게 금이 가는 소리, 유리가 서서히 갈라지는 소리, 그 소리 사이로 이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아야. 천 너머에서. 설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대 앞에 서서 천에 손을 얹었습니다. 멈추었습니다. 자신이 뭘 하려는지 알았습니다. 이것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천을 걷었습니다. 거울이 드러났습니다. 이현이 거울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 한 겹만을 사이에 두고 처음 보았을 때보다 훨씬 선명했습니다. 눈빛이 형형했습니다. 뺨에 핏빛이 돌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설아의 손이 거울로 향했습니다. 이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손이 유리 위에서 만났습니다. 그 순간 거울에 금이 갔습니다. 가느다란 선 하나가 테두리에서 시작해 중앙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설아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이현이면 됐습니다. 이현이라면 그때였습니다. 손을 잡은 것이 이현이 아니었습니다. 거울 속 설아였습니다. 이현이 뒤로 물러나는 순간 가짜 설아의 손이 유리를 뚫고 나왔습니다. 얼음 같았습니다. 손가락이 설아의 목을 감았습니다. 아, 설아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현은 미끼였습니다. 7년 동안 설아가 이현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이 존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그리움을 이용했습니다. 이현의 얼굴로, 이현의 목소리로, 이현의 손짓으로 설아를 거울 앞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설아는 버텼습니다. 발로 바닥을 밀었습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비명은 거울에 부딪혀 방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경대가 흔들렸습니다. 금이 사방으로 뻗었습니다. 연꽃 무늬가 갈라졌습니다. 설아의 몸이 거울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설아가 본 것은 거울 밖으로 걸어 나오는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기를 털어내며 웃었습니다. 설아는 한 번도 그런 방식으로 웃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넓고 너무 오래 지속되는 웃음이었습니다. 거울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정적, 결말, 잔상.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설아가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화사했습니다. 뺨에 홍조가 돌고 눈빛이 맑았습니다. 7년 동안의 수척함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설아야, 어디 가느냐? 오늘따라 참 예쁘다. 그것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웃었습니다. 네, 바람이 참 좋네요. 목소리는 설아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웃 안악이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정확히 뭐가 이상한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투, 억양, 눈빛, 7년 동안 알아온 설아인데 낯선 사람을 처음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이 지나간 자리에 젖은 발자국이 남았습니다. 한여름 마른 흙 위에 선명하게 설아의 방 안, 바닥에 흩어진 거울 조각들 속에 진짜 설아가 있었습니다. 볼레복을 입고 두 손으로 유리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조각 밖이 보였습니다. 자신의 방이 보였습니다. 자신의 발이 바깥을 걷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설아는 두드렸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설아는 모르고 끌려간 것이 아니라고, 알면서 들어간 것이라고. 그 말이 무섭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지금도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현이 보고 싶어서 천을 거둔 그 마음, 위험한 줄 알면서도 손을 뻗은 그 마음, 그것이 완전히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보고 싶으면 갑니다. 위험해도 갑니다. 그 마음을 거울 속 존재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방 안에 거울이 있다면 천을 씌워 두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거울 속에 보이는 그 얼굴, 웃고 계십니까? 울고 계십니까? 혹시 당신은 지금 울고 있는데 거울 속이 웃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밤 거울을 가리고 주무십시오. 꼭 그러십시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석 달 만에 바다에서 돌아온 남편이 있었습니다. 상처 하나 없이, 설명 하나 없이. 그런데 그가 돌아온 날부터 집 안의 소금 단지가 녹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조금씩 물이 되어 흘렀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소금이 녹는 집에는 오래 바닷물에 절여진 것이 들어와 산다고. 재구와 소금 단지,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무탈하십시오. 본 이야기는 조선시대 야담을 재구성한 픽션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밤을 서늘하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문고리를 잡아주십시오. 다음 이야기는 더 깊은 어둠 속에서 찾아뵙겠습니다.